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는 세 가지의 함수입니다. 삼각형에 있는 함수인데, 삼각형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각형이다 하면은 대충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맞아요. 그런데 사인은 뭐고, 코사인은 뭐고, 탄젠트는 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데스크는 책상이라고요. 이러면은 뭐가 필요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책상 그러면은 알잖아요. 책상이 뭔지. 근데 책상을 가지고 데스크라고 했는데 데스크가 뭐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평평한 판 밑에 다리를 4개를 놔준 것을 책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테이블과는 뭐가 다릅니까? 뭐와는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개념이 안 잡힌 거라고요. 근데 데스크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데스크라는 게 책상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 데스크는 이 책상으로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책상이라는 건 뭐예요? 한문으로 돼 있는 거지. 책이 있는, 책을 놓는 상이라는 거예요, 상.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밥상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런 거죠. 이거는 뭘로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한문으로 이해한 거. 우리는 같은 상으로 얘기해요. 밥상도 있죠, 밥상. 밥상은 영어로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과 같은 세계관인데, 여기를 뭐 테이블이라고요.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얘는 다른 거죠. 영어 세계에서는 다른 세계관이에요. 우리 세계관에선 같은 세계관이라고요. 그러면은 세계관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세계관 안에 이걸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녹여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미쳐요. 뭐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개념화가 돼야 된다. 얘네들의 개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뭐 문맹률이 높으니까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학문의 세계를 들어온 사람들은 이해가 간다고요. 근데 학문의 세계를 안 들어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영어가 왜 사인이 됐고 왜 코사인이 됐고 왜 탄젠트가 된지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어학자도 아니고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개념화시켜서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찾아봤듯이 사인이라는 것을 뭐 빗변분의 높이를 굳이 사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빗변분의 높이죠? 자, 4분의 2는 2분의 1이죠. 근데 2분의 4는 뭐예요? 2예요. 그러면 이 2는 2분의 4인데 2가 뭐냐 그랬을 때 이겁니다라고 정의가 돼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 사인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은 물 건너 간 겁니다. 뭐만 해야 돼요? 공식만 외우는 공식. 그래서 제가 국어로 적어도 우리나라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한문을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얘 사인을 찾아보면 얘 사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인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 한글로 찾아보면, 한글이 아니라 한글이 한문에 여기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언어로서 찾아보면 얘는 이렇게 된다고요. 얘를 찾으면 누가 나올까요? 연예인 이름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연이 뭘까? 그러면은 한문으로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이에요, 정. 어학사정. 어학인데. 여기다 수학 나무위키 여기 있네요. 사인의 전 영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발을 정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정자에 무슨 현자냐? 정자는 발을 정자고, 그다음에 이거는 현이라는. 우리가 현의 개념이 어디 있죠? 원에 있지. 그러면 이 삼각함수는 삼각함수라고 썼지만은 우리의 개념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원에서 나와요. 이 세 개는 다 삼각함수지만 원에서 나오는 거. 이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그냥 갖다가 막 붙인 게 아니라. 우리가 100%는 아닙니다, 이게. 이거를 100%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적어도 이 단어 하나로서 70% 이상을 소화하는 거예요. 여현, 탤런트는 정적. 그러면 여현은 뭐예요? 여현은 여자가 되게 어려운데 보고 적어야 돼. 나머지 여예요. 나머지 할 때 여예요. 여유는 알 때. 이건 못 쓰겠어. 여현 너무 아니 쓰는 과정이 힘들어서 자주 쓰는 게 아니어서 어쨌든간 이건 나물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여를 왜 나물 여자로 썼냐? 남다. 그다음에 정접은 다른 얘기니까 다르게 갑시다. 탄젠트는 정접이라고 하지만 뭐예요? 접이는 정접이죠. 정은 다를 정자일까요? 또 접하다 할 때 접자거든요. 접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공간 변화. 그럼 뭐예요?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삼각함수를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의미가 되게 퇴색돼서 여기 다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사인 함수가 탄생한 이유, 사인이 탄생한 이유, 언제 탄생했냐? 이렇게 됐어. 별을 봐요. 별을 보죠. 눈이 있지, 눈. 이렇게 해서. 별을 바라봤어요. 여기 있는 별들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거리를 재는 방법은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재면 거리가 재지죠? 뭐를 하나 쏴서 여기다 맞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거를 거리를 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거리를 잴 수 있어요. A라고 놓고 B라고 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 이 별과 이 별 사이는 얼마일까요? 궁금해진 거. 근데 여기엔 뭐가 있어요? 각이 있어요. 이 각을 뭐 하게 만들면? 이렇게 하게 만들면, 직각으로, 수직으로 보면 요 길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생기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부터 이게 뭐가 돼요? 요 선을 놓고 이렇게 보면 이게 반지름이 돼요. 현이 되는 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현이에요? 바라본 그 현의 길이가 사인. 요 개념이 잡히시면 한 7, 80%는 다 이해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이를 알고 요 각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출발한 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현은 결국엔 뭐예요? 이 사인이란 것은 요거를 지름으로 봤을 때 현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뭐예요? 정현이.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뭔가 하나 남았죠? 남았어. 뭐가 남았어? 요 길이가 남았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사인. 영어에서 이 코가 남다의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돕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긴 해요. 코퍼레이션 뭐 이런 거 되면. 근데 이게 왜 남다로 했는지는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남았어요. 여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럼 뭐 해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 각이 있고 요거를 알면 이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요거를 알 수 있다고. 요거를 뭐처럼? 현처럼 알 수 있다. 현의 반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현의 반인데 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이거는 다 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각과 이 길이만 있으면 뭘 다 알 수 있어요? 요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안다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다 구한다. 각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길이와 각으로 어디를 표현해야 돼? 이거를 표현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책을 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각도를 재는 게 나오죠. 각도가 뭐 30도 이렇게 된다고 치죠. 이걸 뭐라고 해?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면 뭐예요? 한 바퀴를 다 도는 걸 360도라고 배우고. 이거는 이제 각도의 세계고.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냥 뒤로, 이건 할 거 없고, 뒤로 넘어가요. 백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게 각도인데. 각도를 뭘로 고쳐야 돼? 호도법이라고. 호가 뭐죠? 호도 어디서 나온 거야? 원에서. 원을 갖고 온 거야. 왜? 한 바퀴 돈이니까 360도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이 각도와 호는 여기가 있으면 이 호는 어때요? 비례하겠죠. 비례한다. 그래서 각을 뭘로 나타내줘요? 호로 나타내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단위로 만들어?
2를 넣어야 돼. 그래서 이 반지름이 1인 원은 뭐라 그래요? 반지름을 원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용어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1이 뭐라고요? 단위수라고요. 그러면 1인 원은 뭐요? 단위 원이라고요. 단위 원에서 뭘 추출해내는 거예요? 각도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우리가 여기를 배웠을 때는 호의 길이는 2파이 r인데 파이 r인데 r이 얼마니까? 1이니까 2파이는 뭐와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360도에 같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같은 개념인데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응한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다는 거예요. 대응을 시키면 180도는 뭐하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파이랑 대응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쉽죠? 문제를. 만약 378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못 구해요 지금. 대신 뭘 할 수 있어? 2파이라는 놈이 360도인데 378이라면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비례식 풀면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면 개념들이 다 이렇게 싹 꿰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1일 때 말고 반지름이 30인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호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세타라고 했으면 뭐만 해주면 돼요? 반지름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는 넓이로 보여볼게요. 호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넓이는 저번에 한 것처럼 또 똑같아요. 전체가 뭐라고요? 호의 길이가 요거잖아요. 요거에다가 반이 된다고요. 그 다음 뭘 곱해요? r을 곱하지. 그러니까 2분의 세타 r 제곱이요. 예전에 파이 r 제곱이었던 게 그쵸? 파이 r 제곱이었던 게 이게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그 뭐지? 각도 곱하기 360분의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바꾼 거라고. 파이 r 제곱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세타가 뭐가 되니까 2파이가 되니까 파이 r 제곱이 됐던 거잖아요. 그 원이고 원 곱하기 각도를 했던 거를 각도 자체가 길이니까 각도의 개념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원의 길이랑 넓이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모르시겠으면 뭐 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바꿔버리면 돼요. 호를 각으로 바꾸든지 각을 호로 바꾸든지 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도법에서 예전에 쓰던 각도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호를 갖고 해라 그래서 연습 문제가 계속 나올 거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연습 문제로 알아서 푸셔보시고 이걸 문제로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삼각함수의 개념으로 들어오죠. 삼각함수의 개념으로. 그 원을 먼저 가르쳐주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삼각함수는 원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좌표로 옮기는 거예요. 좌표. 좌표로 옮기면 좌표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바뀌냐? 좌표로 바뀐다고.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 하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왜냐? 각도로 바뀌면 끝나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로 재가지고 뭐 이거 몇 돈지 몇 센치인지 이런 거 구하는 게 다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렇게 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반지름이 R이죠. 그 좌표에다 놨어요. 그러면 좌표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되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기를 정현 사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코사인이 되죠.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얘를 좌표로 나타내. 좌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반지름에 대응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R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냥 이해를 해버리면 돼요. 반지름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각이 있다라면은 얘는 정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이 R과 사인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 호드법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얘는 요 밑에는 R 코사인 세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기호를 3개만 가져가서 얘랑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다르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개념은 같은 데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얘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X좌표가 이게 되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R의 제곱이죠. 여기다가 이걸 그러면은 R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R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입니다. 그러면 R 제곱 사인 아니지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의 제곱 짠짠짠 나눠지니까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1이다. 이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뭘로만 보면 돼요? 개념으로만 보면 된다. 좌표로 보면 되고요. 이제 좌표로 봤을 때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 거지.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해가지고 0, 30, 45, 60, 90을 배워요. 왜 특수각이라 그래? 왜 특수각이라 그랬냐? 우리 모르고 배웠어요. 모르고 배웠지만 알고 보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고 보니 사인이 어떻게 돼? 사인은 0일 때 2분의 0이야.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이러한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각이 된 거예요. 특수각이 특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코사인 세타는 4, 3, 2, 1,
0 이렇게 되더라. 알지? 모르면 이렇게 외우시면 끝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탄젠트는 뭐냐? 기울기라고요.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라니까 이거.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여기 탄젠트는 0 루트 3분의 1 얘는 1 루트 3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 특수각 다 외우시면 돼요.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거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얼로 우리가 뭐만 있어? 요거만 있진 않을 거예요. 요거만 있진 않아요. 그럼 더 커지면 어떻게 돼? 90이 넘어서 일로 가면은 120이 있을 거야. 120. 120의 특징을 봅시다. 120의 특징은 여기가 몇 도예요? 30도라고. 그러면 30도가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다고. 요건 지우고 합시다. 좀 복잡하니까. 다시 갈게요. 이렇게 돼서 아마 한 번은 해보셔서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는 느낌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20도란 말이에요. 120도. 120도라는 거는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이만큼이 30도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가 30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는 같고 뭐는 다르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려보시면 돼요. 이제 잘 모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요거 그려보시면 다 맞춥니다. 알고 계시면 편한데 모르고 계시면 요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뭐라고요? 30에 대한 정현이죠? 그 여기는 뭐예요? 30에 대한 정현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는 무슨 길이에요? 120에 대한 뭘까요? 여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120인데 뭐랑 같아요? 사인 30, 사인에 30하고 같다. 요걸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3, 4분면일 때, 4, 4분면일 땐 다 할 수 있어요. 대신 여기는 사인 120이래. 사인 120인데 뭐랑 같아요? 코사인 30과 같다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얘는 몇 사분면에 있어요? 둘 다 플러스인 변에 있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있죠? 뭐가 마이너스예요? x가 마이너스라며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해되셨죠? 뭐는 양수예요? 항상 양수인 게 있어요. 뭐는 항상 양수예요? R은 항상 양수예요. R은 항상 양수. 대신 뭐는 좌표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여긴 둘 다 마이너스고 여기는 4사분면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또 갈게요. 그러면 이제 요건 2사분면 해봤고 이제 3사분면 해볼게요. 3사분면. 3사분면을 또 가면 여기는 여기고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3, 4분면을 갑니다. 3, 4분면을 가서 180이니까 여기 또 30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는 21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210이죠. 그러면 여기가 30도란 말이에요. 30도.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억각이니까 여기는 막곡지각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죠. 여기는 사인, 그다음에 자, 요걸로 합시다. 여기는 코사인이 되죠. 뭐랑 뭐는 다 똑같아집니까? 여기에 사인은 사인 210도는 사인 30도하고 같지만 부호가 달라서 이렇게 된다. 이걸 이해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어요. 공식으로 안 해도. 이걸 이해 못하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우는 걸로 가면 이제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뭐예요? 코사인 210이란 말이에요. 얘는 뭐랑 똑같아? 코사인 30이랑 같지만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제 이거 규칙으로 만들어서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애들은 이거 이해 하나도 못하고 다 죽어. 사고력이 다 죽습니다. 이제 사사분면도 할 수 있겠죠. 사사분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사분면 갈 때, 자 여기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 그러면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70이니까 300도라고 합시다. 300도. 그런데 여기는 30도라고. 여기가 30도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다르고 요거랑 같은 거죠. 그쵸?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위치로만 보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럼 여기가 사인 30도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30도.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온 얘인데 여기가 뭐가 돼요? 얘가 사인 300도가 돼요.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사인 300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인 300도는 뭐랑 똑같아져요? 코사인 30하고 똑같죠. 대신 뭐가 달라져? 얘는 부호가 밑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300도는 뭐랑 똑같아요? 사인 30하고 똑같지만 얘도 플러스고 얘는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가. 그러면서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버리면 복잡해지죠. 근데 이해가 어렵습니까? 한 세네 번만 하면 이제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 세네 번 한 것을 패턴으로 만든 걸 뭐라 그래요?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할게요. 요거 이해되셨죠? 이런 거는 제가 여기 해서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y는 sin x, 이게 삼각함수 무슨 함수겠어요?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인데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여기다 쓸게요. 사인 x는 y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x 이 각을 뭘로 놓을 거냐면은 펼쳐 놓을 거예요. 펼쳐 놓는 거죠. 펼쳐. 이렇게 펼쳐 놓. 이 위에다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요게 사인 함수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90도인데 90도는 얼마예요? 호도법으로 하면 362? 2분의 1파이죠. 아이고 여기까지 가죠. 자, 우리가 파이가 대략 얼마예요? 아니, 그건 각도고 3.14잖아요. 그럼 얘는 거의 어떻게 돼요? 3.14 나누기 2 정도 되니까 한 1.5나 1.6 정도 되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90도까지 간다는 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한 요 정도까지 간 거예요. 1이 아니라 1.5 정도 간 거죠. 1.5 정도 가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라는 거죠. 사인은 뭐예요? 요거 위치잖아요. 요게 그대로 여기로 옵니다. 요때가 1이겠죠. 사인 값이 요때가 1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면 요거가 대응이 되는 거야. 어디에? 요게 대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가? 파이까지 내려가. 네, 파이는 3.14죠. 3.14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이게 이거 파이라.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을 쪼개놨는데 요걸 기준으로 쪼개놓다 보니까 약간 타원형이 되는 거고 그게 이렇게 늘어지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계속 돌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려놓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1로도 똑같고 1로도 똑같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옮겨놓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계속 똑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를 볼게요.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되냐? 코사인 함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조금 이해가 힘든 건 뭐예요? 어디를 봐줘?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 출발해야 되니까 어디서 출발을 해? 얘는 1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으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얘는 여기까지는 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가가지고 주기가 좀 다른 것 뿐이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가. 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 함수는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개념대로 가면은 되게 쉬운데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 그래프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현이라는 개념을 잡아버리니까 이해가 쉽죠? 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빗변분의 높이라니까 높이가 뭔데?
갖고 자꾸 하는데, 현의 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의 길이다. 요 길이다. 요 길이. 그럼 그거 그냥 끝나버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길이야. 요 길이고 요 길이네. 요런 식이야. 요 길이야. 남은 현이라.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 탄젠트는 뭐라고요? 기울기라고. 정접이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기울기라고요. 뭐에 대한 기울기냐? 요거에 대한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보는 거죠. 보면은 이 점을 하나 딱 잡았다 치면 어떻게 돼? 얘는 요 거리란 말이에요. 요거 분의 요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복잡하죠?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놓냐? 이 위에다 갖다 놔. 왜 그럴까요? 요거를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이 위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탄젠트라는 게 뭐라고요? 탄젠트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얘는 코사인 세타고 얘는 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사인 세타 대 1은 사인 세타 대 x래요. 얘가 x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가 1이란 말이에요.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 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랑 내린 선이 말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1이 여기 1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얘는 외항의 곱, 내항의 곱. 그래서 x는 네. 이거 집에 가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보시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란. 그래서 요거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되는 요거리. 그럼 이제부터 여기를 다시 좌표 위에다가 얹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에서 출발하죠. 여기가 위에가 0이니까 0에서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그럼 얘가 2분의 파이까지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되면 파이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면 쭉 올라간다. 여기 값은 없으면 수렴하는 거죠. 발산하는 거지, 무한대로. 그러면은 이제 이쪽 반대편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요 밑으로 파이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파이고 이런 식으로 올려. 주기가 짧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갖다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115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116쪽으로 다시 가시면 우리가 지금 했던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지금까지 요거를 글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17쪽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합니까? 이거를 이게 무슨 형이에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거까지 하고, 이제 요거 다 됐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래프를 함수를 보고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사인이면 y는 a 사인 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게 표준형이라고. 표준형에 얘는 뭐가 되냐면요. 반지름이 되는 거죠. r 사인 세타 요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가 1이었던 게 a가 되는 거죠. 얘는 최대값을 늘려주는 거예요. a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되죠. 그 다음에 요 b는 뭐예요? b만큼 c만큼 이동시키고. 그쵸? 근데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어렵게 하려면은 뭔 짓을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또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가 움직인 거죠? 얘는 원래 주기가 360이에요. 원래 이거 두 개 합쳐서 사인은 2파이고 코사인도 2파이고 탄젠트는 파이였던 것이 B가 되면은 2파이가 되는 순간이 어떻게 돼요? 이가 2이면은 요게 2파이가 되는 순간은 x가 파이일 때. 그래서 주기가 원래 2파이였던 게 b분의 2파이가 돼요. 요거 이해 되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고 얘도 b분의 파이가 돼요. 요거 이해시킨 게 117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뭐예요? 이제 B, C만큼 이동시킨 거죠. 뭐를? 그래프를. 그럼 뭐를 잡아서? 원점을 잡아서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끝!